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겠습니다. 2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장마감 5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좀 상반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은 하락하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이번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에 모두 다 함께 해볼 예정이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이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지점 연결해서 바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249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한 6포인트 정도 하락이고요. 전 시간대보다도 낙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0.25%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500포인트 장 초반에 찍고 하락을 하면서 2484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지금 현 시각대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딱 중간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이 좀 많이 파네요. 3,040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사는데 기관 소폭 사고요. 개인은 1,807억 원 정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활성화 방향이 발표가 된 이후에 오늘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1.33% 올라가고 있고요. 850포인트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쭉 올라오면서 848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급락을 한번 합니다. 이 시각이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브리핑을 한 직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하는 방안까지 지금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금지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폭락했고요. 그 시간대가 한 1시경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845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소폭이지만 3억 원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1,364억 원 삽니다. 개인은 1,138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7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20전 상승하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이긴 하는데 보합권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 먼저 살펴볼 텐데 가상화폐 관련주들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 코스닥 바이오주, 골든센츄리, 뉴버테까지 5종목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하한가 부근입니다. 지금 그나마 한일증권과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 25%의 낙폭, 14%의 낙폭이 보이는데 이 낙폭들도 엄청납니다. 정부 규제 우려가 나왔는데 규제가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거기까지 갈 것이다라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들 결국에는 투심의 악화로 이어졌고요. 전부 다 하한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인데요. 쿠쿠홈시스 지금 낙폭이 꽤 커졌네요. 17.47% 하락하고 있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도 지금 뭐 한 17% 내려오고 있습니다. 쿠쿠홀딩스는 22%나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보다 낙폭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바이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티슈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가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골든센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국 공급 계약 소식의 급등입니다. 상한가 부근은 아니지만 뭐 한 24%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의 골든센츄리인데, 자, 회사인 양주 금세 기차륜 집단 유항공사가 72억 7천억 원 규모의 휠 공급 계약을 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지 공급 계약들이 나오면서 공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가에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보텍 살펴보도록 하죠. 9조 원 규모의 서울시 상하수관 교체 작업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7, 8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하수도를 교체할 차세대형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군자동 일대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뉴보텍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엠, 한진칼, 현대약품, 한화손해보험, 시즌 올라와 있습니다. 코디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로 오늘 또 주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1065원대까지 한때 치솟았다가 현재는 한 15% 올라갔다 7%대까지 한 절반 정도 내준 상황입니다. 투자를 결정한 페프로민바이오가 개발 중인 차세대 면역 항암제가 연내 임상 완료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106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진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장중에 2만원도 터치를 한 모습인데 자회사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한 증권사는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또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아슬란과 항암표적 치료제 아슬란 001의 국내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국내 개발에 참여했고요. 현재 담도암, 유방암, 위암 등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지금 4% 넘게 껑충 뛰고 있는데 유상증자로 자본 확충이 됐고 이것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분석이 나오면서 한화손해보험 8,600원대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즌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30% 상승 전망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에 장중에 한때 37,95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보합부까지 다시 윗골이 달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시장 트렌드에 맞춰 저평가 기업을 뽑아내는 종목 발굴의 1인자 김지훈. 자, 오늘 채널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넥타이 색이 맞춘 것 같다라는 스태프들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정말 비슷하네요. 좋은 얘기 오늘 두 분께 부탁드리고요. 김진석 소장의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외국인 순매도한 종목들인데 이틀 동안이라고요? 9일, 10일. 네, 그렇습니다. 뭐, 9일, 10일 하면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이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계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어쩌면 외국계가 IT 업종 중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로서 3일 전이죠. 화요일과 어저께 외국인들이 순 매도한
매도했던 5개 종목을 좀 유의성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난 9일과 10일, 즉 이틀 동안에 순 매도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매도 1위, 때론 2위로 올려놨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우려가 있는 것이 같은 시간에 외국계가 매도를 좀 보이고 있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클릭해보면 개인들은 결국 외국인들이 지난 이틀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한 것을 공격적으로 순 매수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개인의 판단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 시각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아직까지 뭐 잠정이익 추정치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이번에 4분기가 실적이 15.1조가 나왔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바라볼 때는 15.8조, 즉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이 증권사가 바라봤을 때 약 7천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애널리스트의 어떤 시장에 대한 예측 그리고 종목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트렌드가 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즉 올해 들어서 우리가 1월 효과 등 수많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첫날 이후에 주가가 밀렸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다가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즉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그러니까 287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행복한 좀 이렇게 푸념을 좀 했었습니다. 유가전국 시장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는데 삼성전자 착시효과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하락한다면 이제는 다른 종목이 상승하더라도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약 7천억 정도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잠깐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차트의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의 베이스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2017년도 1분기 때 1월부터 3월달까지도 실은 한국돈의 가치가 예상보다 강세로 모습 가고 있었고요. 다만 4월부터 9월까지는 어때 밴드가 1110원대 때로는 1150원대 약간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4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부터 12월달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가격의 예상보다 워낙 강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삼성전자가 아무리 그 실적을 잘 낸다 하더라도 워낙 강세를 통해서 평가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좋아졌지만 예상보다 좀 충격이 커있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각 이후에 결국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기 위해서는 환율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환율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구도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로 갔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거죠. 원화가 강세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것인데 달러 부분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과 북한 최근 들어서 평창올림픽 등 예상보다 남한과 북한 간에 소위 해빙 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해빙 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외국인 참여자가 지난 시기에는 한국 돈을 가치를 팔고 달러 사는 이유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한국 돈의 가치 팔았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1월 8일 날 1058원까지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갔다는 것은 평창올림픽 즉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한국 시장을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 컨트리 리스크가 이제는 줄어들었다 그런 관점으로 원달러의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계는 어쨌든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삼성전자를 팔겠다 그런 외국계 시그널을 지난 이틀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난 이틀간 그 외국계가 IT 업종 중심으로 공격적인 순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이틀간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보합세 이 시각 현재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00원으로 작은 박스권 내 매매를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이틀간 약 78,200원대부터 72,900원까지 지난 이틀간 약 6% 많게는 7%의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여기서 멈춰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 같습니다. 다만 수급 의미를 보시면서 좀 또 다른 의미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틀간 약 7%의 좀 하락을 보이겠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 지난 그 기관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 SK하이닉스를 기관들이 작게는 40여만 여주 그리고 많게는 어떻게 보면 10만 여주부터 40여만 여주 매도를 보고 있었는데 어저께 240만 여주를 통해서 평상시의 거래보다 4배 때론 5배 정도 SK하이닉스를 매도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일단 IT 업종은 나는 매도하겠다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이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매수했다는 걸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을 개인이 매수해서 어떻게 보면 승률이 좋았던 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중국발 호재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시장의 참여자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올해 1월 들어서도 매수보다 매도한 날이 많았다,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월달이 비즈니스데이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계가 1월달 들어서 단 이틀만 매수했고요. 그 이후에는 눈에 띄는 것처럼 매도가 많이 보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외국계가 매도했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달, 물론 작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 장중 고점이기 때문에 외국계가 매도하는 것도 이해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난 3일간, 이틀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매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떠나서 소위 그 중국발 수혜주 이런 종목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KF 투자증권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홀드했는데 이것을 매수로 바뀌었지만 전체적으로 증권사가 바라보는, 즉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시장의 리포트가 전체적으로 동부증권, 대신, 유진, 그리고 메리츠증권 관련돼서는 바이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 동부증권에서 바이가 아닌 홀드로 나왔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방향성 아직까지 입장을 못 정하겠다, 그런 어떤 2018년 1월 초에 기관들의 어떤 고민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또한 그 신라젠의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라젠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있었죠. 물론 이슈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대 주주등 통해서 약 271만 여주가 매도했습니다, 이런 어떤 공시가 나왔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최대 주주들이, 즉 어떤 개인적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부터, 그러니까 그 차트상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바가 개인들의 그 데일리 매도 부분인데요. 아마 지난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순부터 올해 1월까지 지금 매도 부분들을 어쩌면 특수기관, 즉 최대 주주의 어떤 신라젠의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약세로 바뀌지 않았는데요. 자, 신라젠의 회사적 입장은 그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법인세도 이런저런 낼 비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낼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최대 주주 등이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다만 어쨌든 신라젠 관련돼서 그동안 상당히 매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만원대,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약 15만 2천 원대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15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 주주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참여자가 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대 주주가 어쨌든 이쯤에서는 팔겠다, 즉 지금 최대 주주가 판다는 의미를 보면 그만큼 지금은 고점입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최대 주주가 먼저 하락할 수 있는, 그리고 팔 수 있는 핑계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네이버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 들었다는 개념보다 2017년도 하반기 이후에 지난 10일 날 신고가, 그러니까 97만 5천 원대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틀간 약세 모델이 관직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가운데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네이버를 더 많이 사는지 카카오를 더 많이 사는지 그런 부분 논란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이버가 현재 91만 9천 원대, 그러니까 이 시각 현재 8천 원 약세를 보이는데요. 자,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여전히 비슷합니다. 메리츠증권은 110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증권은 105만 원대, 그리고 동부증권, 삼성증권, 또한 NH투자증권이 100만 원대에서 110만 원, 정확하게 보면 105만 원대부터 110만 원대까지 짧은 박스권 매매를 계속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면 네이버와 관련돼서, 즉 IT 이쪽 그 네이버 관련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판단을 보면 네이버의 주가가 얼마나 오르든지 내리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반전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시각 현재 외국계 관련돼서 CS, 맥쿼리 중심으로 매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신한금융투자, 삼성,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며칠 안 됐습니다. 어제 관련돼서는 삼성증권이 목표가를 100만 원 제시했는데 이 시각 현재는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제시를 100만 원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네이버 관련돼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큰 관심이 없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지난 이틀간 매도 가운데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IT 업종 중심으로 매도했고요. 그 매도의 대부분들을 개인들이 매수하는 예상보다 엇갈린 매매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도 종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매수포차 지금 들어왔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성원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롯데케미칼 우선 뭐 이번 주에 롯데케미칼의 내년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와주면서 주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뭐 그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물량이 거의 안 나온다는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추후에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인 점을 한다면은 롯데케미칼의 4분기 영업이익은 6,23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그 증권사들이 평가했던 영업이익이 70억 이상 정도에서 약간 7천억 정도 좀 하회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그 주가에 많이 다 선반영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제품의 좀 강세가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강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MEG의 같은 경우에 최근 스프레드가 급등하면서 중국의 그 재고 상황이나 합성 업황 호조를 고려했을 때는 이쪽에서의 마진과 판매 부분은 동시 일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유가 상승과 원화 강세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영업 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38만 7천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매수가는 38만 9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 정도 잡으면서 42만 원, 순저가는 3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오늘 매수 포착 타임이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김지훈 차장의 5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먼저 SK바이오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스크팩 원료에 들어가는 마차연 추출물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SK바이오랜드도 올해 연간 실적이 약 1,2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180억대로 영업이익률 15%로 매출과 이익이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소리 소문 없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역시 전방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센티멘트가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화장품 원료 부분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수출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도 건강기능식품 쪽 원료 매출 역시도 계속 외형 성장 확대하고 있고요. 중국 쪽 해문 공장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1억 장 규모의 증설이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이쪽 중국 공장에서 약 80억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연간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계속 캐파가 확대에 따른 효과가 실적에 계속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목표도 이제 그 사드 보복을 극복하고 중국 수출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 소비자들한테 마스크팩이 필수 제품이라고 자리 잡는 기사를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랜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랜드였고요. 지금이 거의 전고점이 22,450원인데 21,300원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 괜찮아요? 아니,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 조정 오면 매수 조금만 더 좀 더 가격이 하락했을 때 19,000원 후반대나 2만 원. 네, 그 정도 가격대면 매수하기 좀 적절해 보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네, 삼성 SDS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S도 지난주부터 계속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역시도 실적 모멘텀이 있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 약 2,100억대로 전년 대비 30% 넘게 사상 최대 4분기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등 전략 사업이 역시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고요. 블록체인은 중장기 매출 저변 확대 측면에서 상당히 장기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테크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대안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주 환원 강화, M&A 모멘텀이 있는데요. 보유 현금이 2.8조에 달했던 엄청난 그 보유 현금으로 M&A 가시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역시 전략인 IT 서비스 전략 쪽에서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만 해도 1.4조 원대 매출 도달을 예상하고 있고 약 매출과 이익이 약 30%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 잠재력과
그 삼성전자 ERP 발주에 대한 기대까지 합치면 올해 전체 매출은 약 10조 4천억대, 순이익 6,300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것도 가격이 뭐 23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좀 길게 잡아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투스도 역시 4분기에 서머너즈워 업데이트 및 이벤트 실시로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랐다 좀 최근에 부진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약 4%, 영업이익은 한 9%대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5,500억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2,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 역시 신작을 통한 성장 기대감입니다. 3분기에 출시 예정인 스카이랜더스, 그리고 4분기에 출시가 전망되는 서머너즈워 MMO, 그러니까 게임빌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서머너즈워 IP를 극대화의 핵심인 서머너즈워 MMO가 핵심이 되겠고요. 2018년에 올해는 e스포츠를 통한 추가 유저에 대한 유입의 폭발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모멘텀도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해외 성장 쪽 매출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가격대 손절가 121선, 그러니까 12만 3천 원 선은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16만 원까지는 워낙 지금 게임 업종에 대한 센트가 좋거든요. NC소프트도 최근에 조정받다 다시 올라가는 거 보면 컴투스도 충분히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컴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서머너즈 워의 거의 원게임에 기대 있다는 네, 지적이 항상 있는데 꽤 오래됐잖아요. 출시된 지. 괜찮습니까 아직? 컴투스도 신작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한 게임명까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고요. 해외 쪽 워낙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현대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도 계속 주택, 그러니까 건설 쪽 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계속 부진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주력 분야의 주택 수주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있고요. 오늘도 그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2,200억대 정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부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3구역 재개발 1조 25억대, 그리고 광주의 계림 2구역, 그다음에 청주의 가경 3차, 파주 문정 등 다양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도급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급이 상당히 마진이 좋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계속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규제에 대한 이슈에서도 조금 이제 한층 비껴나서 좀 이제 건설주가 바닥권에서 기저효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18년 실적 기준으로 6배 수준, PBR 1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보다는 역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실적 증가에 따라 주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연간 5조 6,100억대 매출, 영업이익 7천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과 연기금 기관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폭발적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산업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5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시가 나왔죠. 자기 자본 49%에 해당하는 8,737억대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분 역시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쪽하고 신기술 모듈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만큼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생산 능력 확대와 신기술 모듈 경쟁력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광학사업부 역시 주요 고객사 애플의 듀얼 카메라인 3D 센싱 모듈 메인 공급업체인데 듀얼 카메라 쪽보다는 3D 센싱 모듈의 생산 능력 확대에 좀 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금액을 봐도 올해 출시 예정인 그 3개의 아이폰 신규 모델 외에도 아이패드 1개 모델의 3D 센싱 모델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아이폰 X에 3D 센싱 모듈을 탑재해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만큼 향후 증강현실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후면부에도 3D 센싱 모듈 탑재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LG노텍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3D 센싱 모듈 같은 샤프하고 과점 상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올해 전체 매출 7조 3,400억대, 영업이익은 약 3,300억대로 매출은 28% 정도, 영업이 약 305% 증가가 기대하기 때문에 최근
계속 지금 부진했는데 충분히 20만 원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노텍 하루 정도 급등한 뒤에 지금 잠시 승부록이 들어갔는데 한 2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도 봐도 괜찮다라고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02번님께서 카카오 종목 149,500원의 비중 20%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사실 유상증자가 대규모 일어났다가 두나무 지분 얘기로 한마디로 그 업비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가상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니까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업이 있고 이분들도 지분 투자로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지난주까지는 그 카카오 관련돼서 애널리스트 입장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뭐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카카오 택시 등 수많은 수익 구조를 좀 만들었는데 뭐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의 일정 지분이 있는 두나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카카오가 또 다른 수익 구조, 즉 성장 동력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1월달 정확하게는 12월 말부터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지난 4개월 전부터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이 시각 현재도 카카오를 비롯해서 비덴트, 옴니텔 등 소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 오늘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시청자께서 사였던 카카오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을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이름 들어봤던 카카오가 또 다른 업비트를 통해서 수익 구조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를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의 판단은 실은 정부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본 시각이 아무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봤는데요. 유사수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정말 그 일반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법적인 거래소로 만들자니 지난 시기에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또한 JP모건을 비롯해서 외국계 소위 그 CEO들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없으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 등을 통해서 국내 1위 때론 3위 소위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금 뭐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서 그 회사들이 어떤 흠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성장 모멘텀을 떠나서 비트코인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급등락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 관련돼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 이런 부분보다도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이 화폐인지 상품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 현재까지 들은 결국 금융당국이 문제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카카오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매수하셨던 가격대보다 손실 폭이 크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과 같은 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2016년, 17년도 12월 달 이후에 주가 급등 이후에 급락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또한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4일 날 32,700원대 외채군 들어서 18,000원대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당일 매매하세요. 그런 어떤 강하게 설명드렸던 이유 말고는 딱히 이 종목이 언제까지 하락할지 또는 얼마나 리스크가 있지 그런 부분들은 특정져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진단을 쭉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0133번님께서 티슈진 종목이고요. 53,700원에 비중 10%.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격은 비싸게 사신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격대 수준인데요. 일단 뭐 역시 핵심은 인보사인데 인보사 지금 국내 출시 이후로 한 달 만에 100건 이상 시술되면서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인보사를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려면 유전자 치료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유전자 치료기관 등록하는 게 지금 약 290개 가까이 빠르게 병원에서 지금 시술병원 확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인보사의 그 미국 시장 가치는 약 4조 3천억대 그리고 일본 쪽 사업 가치가 2,600억대로 지금 인보사의 적정 해외 시장 가치만 해도 4조 7천억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 신규 KLX 300 지수 뭐 재회설도 있지만 이건 뭐 확실한 그 팩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4월 달에 방금 말씀드린 인보사 미국 임상 3상에 돌입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FDA 승인 출고 시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 모멘텀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개인적으로 뭐 그 목표가 뭐 7만 원대까지 나온 거 있는데 7만 원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이고 한 6만 원대 중후반에서
정리하시는 게 수익권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만 원대 중후반까지 수익권에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김진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장에서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시장이 850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 어저께 많은 분들이 결국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의 기본적인 주체는 연기금이라는 코멘트 하기 때문에요. 어저께 연기금이 얼마나 결국 양시장을 통해서 순매수, 순매도했는지 그런 관점 속에서 연기금 전일 순매수했던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서 연기금이 그러면 얼마나 최근 들어서 영향력이 있는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의 오늘 현재 이 시각 현재 어떤 각 기관 수급별 흐름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연기금이 1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51억의 순매수를 보고 있었고요. 지난 2018년도 1월달 들어서도 매수한 날도 많았지만 가끔씩 매도한 날을 많이 보였다는 걸 보면 어쩌면 많은 부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 활성화는 연기금 중심으로 이것이 될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고요. 따라서 오늘 수많은 이벤트 속에서 연기금은 이 시각 현재 10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종합주가 주세의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연기금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23억의 순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쩌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중심은 연기금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일 그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가운데서 연기금이 그동안 얼마나 매수했는지 어제 모습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저께 연기금이 매수했던 종목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대우 중심으로 매수했고요. 매도했던 종목들은 결국 IT 업종의 중심을 매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어저께 연기금이 매수했던 것을 보면 이제는 트렌드가 IT보다도 이런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소위 조선 업종 이런 종목으로 일단 연기금이 또 어떻게 보면 패턴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씩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모습을 갖고요. 어느덧 15,850원대, 이 시각 현재는 15,500원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가격이 모처럼 올라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제도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 모습 보이는데 이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이런 종목을 왜 매수했을까 그런 좀 판단이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JP모건 그리고 메일리치 중심으로 어저께 매수 창고 속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눈에 띄는 것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갖고요. 자, 증권사 패턴을 보면 이 종목은 결국 증권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들어서 아직 1월달 얼마 되지 않았지만 1월달 들어서 KB투자증권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페이퍼가 한 번 나왔고요.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한국증권 그리고 한국증권과 아마 KB투자증권에서 계속 데일리로 어떻게 보면 시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종목 페이퍼를 올리는 수준으로 예상보다 종목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장중한 때 15,850원대 그리고 어저께 며칠 전에 KB투자증권에서는 16,7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로 약 1,200원 정도밖에 목표가가 차이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걸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성 엔지니어링 별 관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기금은 순매 속에서 전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상당히 매수보다 매도한 날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말 이후에 12월 우리가 통상 12월 초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초 이후에 약 15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지난 12월 27일 날 96,200원대 외 최근도 상승했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공업에 대한 관련주의 종목들은 우리가 통상 데크가 비어있다 이렇게 어떤 소위 그 배를 만드는 그 어떤 룸이 비어있다 이런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과연 이런 종목을 왜 살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바의 차트가 외국인의 매매 패턴인데요. 외국은 현대중공업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재무가 불량하든지 아니면 시장 참여자 가운데서 나는 현대중공업의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할 것이야. 그런 관점 속에서 전일 연기금이 매수했다는 거 보면 연기금이 웬만하면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앞서 말씀드린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를 공격적으로 좀 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현대건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상당히 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지난 8월 달로 잠깐 좀 돌아가 보면요. 자, 8월 달 주가 하락했을 때 많은 부분들, 그리고 통상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나 지점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정부가 결국 8월 대책 이후에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SOE 투자를 상당히 부정적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아마 10월달까지라고 쭉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2달 부분인데요. 자, 2달 이후에 지난 11월 초에 오히려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건설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현 정부의 기본적인 주식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부동산을 잘못 건드리며, 그리고 그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시장의 어떤 기본 틀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현대건설 관련돼서는 최근 며칠간 외국인도 상당히 그 현대건설의 주가 즉 38,000원, 39,000원 가운데서 공격적인 순매수했고요. 공격적인 순매수에 맞물려서 연기금도 순매수가 이어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스코 대우입니다. 자, 포스코 대우는 과거에 우리가 대우인터, 즉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과거에 우리가 모채널 가운데서 미생이라는 것이 찍었던 데가 결국 그 대우 인터내셔널 옥상에서 찍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에 주식하셨던 분들, 그리고 80년도, 90년대 증권사 다니셨던 분들은 대우 인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1위의 종합 무역 상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는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계를 넘어서 기관들이 이 종목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요. 자, 어저께 63만여 주를 일단 포스코 대우에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지난 7거래 8거래일 동안 포스코 대우를 기관이 순매수했습니다만, 지난 12월 28일, 1월 2일부터 보죠.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20만여 주, 그리고 작게는 7만여 주인데, 어제 가운데서 지난 3거래일 전에는 12만여 주, 어제는 63만여 주이기 때문에 평상 직전 거래보다 3배, 또 4배 정도 인해서 21,550원대를 매수했다는 걸 보면 기관들은 21,550원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나는 공격적으로 사겠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노출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연기금 매수했다는 걸 의미는 아직까지 해석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이 지난 3거래일 전보다 약 4배 이상 많은 금액을 약 21,550원대 매수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포스코 대우 기본적으로 기관은 이 종목을 계속 사겠다, 그런 시그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인데요. 자, LG이노텍 어저께 연기금이 순매수 6위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LG이노텍이 주가가 하락한 날보다 상승한 날이 많았고요. 물론 지난 2017년도 하반기에는 결국 이런 매도의 물량들을 과연 이렇게 배당에 대한 물량인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2018년 즉 올해 들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파란불이 보이겠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순매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순매도했고요. 그 전날은 또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G이노텍 관련돼 가지고 외국계는 하루 상간으로 하루는 순매도 양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결국 LG이노텍 관련돼서 방향을 아직까지 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연기금이 LG이노텍을 순매수 6위로 올려놨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저께 매수했던 종목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주 손이 안 갔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포스코대우 그리고 LG이노텍 어제 매수했는데요. 오늘 유가중국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제 매수했던 종목 이 시각 현재 평가적으로는 손실 구간에 들어섰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지훈 차장의 5종목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에 역시 프리미엄 중심으로 국내 렌탈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의류 청정기나 무선 청소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규 카테고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말레이시아 법인 40% 넘는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8년 1월 달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한 새로운 기업 수익 인식, 그러니까 IFRS 15를 도입 예정인데, 이 부분이 소비재 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품과 용역이 단위별로 수익이 구분돼서 아마 그 숨겨져 있던 서비스 용역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회계에서도 서비스의 수익 인식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소비 트렌드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서비스 강화의 한 형태인 렌탈과 공유 서비스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돼서 다양해질 전망이고 확대될 전망이라 코어에 상당히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웅진그룹 인수설은
팩트가 아니고 그냥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시장의 오히려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코웨이의 핵심 역량과 영업 강화는 여전히 양호하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약 8% 증가한,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3% 증가한 한 5,500억대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어 코웨이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이 리니지 M을 통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던 2018년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구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작 라인업이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와 아이온 템페스트 그리고 리니지 2 M의 세 종이 모두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자랑하는 하이엔드 MMORPG로 PC MMORPG를 개발해 서비스를 쌓은 노하우로 본격적인 모바일 게임을 발현할 것이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약 30% 증가된 2조 2,500억대, 영업이익은 43% 증가된 9,500억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리니지 M이 일평균 3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견조하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양쪽에서 동시에 팔았거든요. 외국인 기관 동시에 팔아서 부진했는데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 목표가 5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 저점 구간이 41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가 그 42만 원에서 43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사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네, 하죠. 풍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키포인트는 전기동 가격입니다. 전기동 가격 전분기 대비 약 5% 넘는 7,057달러 수준, 톤당 7,057달러 수준이고요. 최근까지의 평균 6,894달러를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역시 글로벌 투자 인프라에 대한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확장세,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등 실수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역시 방산 부분의 매출에 대한 부진 우려는 있는데 중동량 스팟 물량이라든지 미국 쪽 PMX 연결법인에 대한 이익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올해 연간 전체 매출 기준으로도 11% 증가한 3조 3,500억대, 영업이익은 2,6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기간에 고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0일선 47,850원 선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네, 역시 LS 산전도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예. 세계 제조 시장 지금 스마트 열풍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로의 혁신, 그러니까 설비와 소프트웨어 진화 외에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라고 하죠. EMS의 조화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핵심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를 변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EMS의 중요성이 확대될수록 LS 산전은 계속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초과압 시장보다 중저압용 전력기기 시장 더 활성화로 LS 산전이 국내 중저압 전력기기의 최대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리더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보고 있고, 캐시카우인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 호조로 10% 넘게 전력기기 사업 역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 사업부 PLC 컨트롤러도 국내 IT 산업 투자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올해 연간 매출은 2조 6,100억대, 영업이 2,100억대로 수급적으로 LS산전도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1선 64,600원 선 깨지 않으면 65,500원 선에서 67,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밴드 구간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5,000원까지 좀 길게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매수 가능 가격과 목표가 정도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짧아서요. 네. 국내 유일한 산업방지제 1등 기업 송원산업 말씀드리겠고요. 송원산업 역시 폴리머 안정제의 판가, 가격과 매출과 이익 상승하는 점 구조적으로 2, 3년 동안 계속 좋아질 걸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5,500원 좀 길게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0일선 23,500원, 매수가는 25,000원 에서 26,000원 근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도 구간이겠네요. 네. 자, 지금 3시 28분 지났고요. 오늘 장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견지에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2,494포인트대 5포인트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일주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2,500선부터 2,484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3,128억 원 팔고 있고 기관 개인이 동반 매수하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현대차, 포스코 하락하는데 현대차 약보와 포스코는 1%대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50포인트까지 이제 찍네요. 예, 850.90포인트 지금 마감이 되느냐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여 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을 보셔야 될 텐데 장 초반에 좋은 분위기 이어가다가 잠깐 가상화폐 거래소로 꺾였던 지수가 다시금 올라가면서 850선까지 터치를 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돌아선 외국인이 이제 188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기관은 1628억 원 삽니다. 개인은 156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상승폭이 무려 17.8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고요, 실로. CJNM 강보합입니다. 신라젠 오늘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움직이고 있고요. 티슈진 1.12% 소폭 하락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30만 원을 회복하면서 오늘장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 합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 850선 탈환 여부입니다. 15년여 만에 일이고요. 오늘 코스닥 정부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방안이 구체적인 발표가 있으면서 더욱더 우상향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지수 나오기 전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이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850선을 넘어서서 마감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앞으로 지금보다 주가를 더 올리겠다, 그런 시그널이 시장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오늘 오전 10시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오전 10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약 275억 정도 순 매도를 보고 있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코스닥 시장이 약 180여억 정도 순 매수 속에서 일단 외국계는 오늘 오전 10시 대비로 보면 플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기관 관련돼서는 10시경에는 일단 현재 약 26억 정도 순 매도를 보고 있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약 1600억 정도 순 매수를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0시에 정부가 코스닥 대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방향은 시장에서 잘 먹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850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취해 계신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자, 며칠 전에 증권사에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어떤 페이퍼가 나왔냐면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가 아니면 이 시각 현재 851선이지만 720선, 730선일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과거 유가종목 시장을 삼성전자가 착시 효과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의 착시 효과를 일으켰다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매하셨던 코스닥 종목 관련돼서 손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것은 착시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예상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들 잠깐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소위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 관련 종목 관련돼서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겠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옴니텔 현재 하한가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하한가 잔량이 55만여 주가 이 시각 현재 나는 하한가라도 팔겠다, 그런 모습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 속에서 오늘 좀 하한가를 보이겠고요. 또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우리 기술 투자도 하한가 등 전체적으로 지난 시기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웃었던 투자자는 이 시각 현재 눈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 정보 관련돼서 부정적 얘기했을 때마다 그 다음날에는 또 업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이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각 현재는 비트코인 관련된 주가 하한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차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관세청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전 이 수출 데이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 1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고 보이다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좋다는 걸 보고 있고요. 수출액이 지금 제일 키포인트가 반도체 60% 넘게 지금 수출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려는 많지만 여전히 수출 모멘텀 견조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율하고 유가 말씀드리는 환율은 1,060원 선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방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 수출주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환율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유가도 역시 배럴당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60 넘어서 지금 원자재주 가격 계속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그다음에 소재 쪽 상당히 좀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생각보다 좀 기대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서요. 지금 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 하는 좀 부정적 의견이 좀 많다고 보고, 저 역시도 좀 이게 활성화 대책이 좀 너무 부진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코스피가 0.47% 내린 2,487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볼까요?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15년여 만에 종가 기준으로 850선을 탈환했습니다. 2.11% 오른 852.51포인트의 거래 마감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위에서 아직 움직입니다. 1,072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제넥시는 93.7%의 수익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산လုံ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네오팜 65.05% 수익이고요. 메르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의 삼성바이오로직스 50.28% 올라갑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HLB 33.7% 상승 중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으로 갑니다. 정밀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HLB가 지금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실상 이제 바이오가 계속 들어갔던 시점부터 좀 지지부진했던 게 있는데, 올 초부터 좀 더 상승세를 탄 게 다른 어떤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눌림목 자리에서 올라갈 방향이라서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세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뭐 가상화폐주 때문에 그런지 뭐 좀 더 바이오 부분 관련해서 좀 다소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좀 상승세를 올렸던 게 좀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좀 호재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아파트 립의 산정 종료로 인한 그런 호재 부분은 사실상 이제 작년에 이미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아니시라고 하면 추가 상승세를 따라서 홀드를 하신다고 하면 좀 올해 한 3월까지는 추가 여력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는 부분이라 천장이 없이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 한 주의 마지막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 쪽은 조금 지지부진했고요. 옵션 만기일인데 큰 파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소장님. 내일장의 이슈는 코스닥일까요, 또? 요즘은 코스닥이 과연 오늘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었고요. 850까지 갔죠. 네, 시장에 대한 참여자는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많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설랑설레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실은 작년 12월 달에 발표될 정책인데요. 정책이 그만큼 1월 달로 수년되면서 그만큼 기대치가 커졌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저께 그 월드뱅크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 3대 지수를 넘어서 현재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월드뱅크의 페이퍼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뱅크가 통상 IMF 그리고 WTO에 이어서 3대 세계 그 경제 기구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저께 바라봤던 월드뱅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죠. 2017년도에 그쵸, 작년에는 3.0 그리고 올해는 3.1 그리고 내년에도 3.0이어서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올해와 내년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 상승의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나 그러면 아마 그 선진국이라는 표현으로 한국말로 쓰면 적정할 것 같고요. 또한 이머징 마켓 앤 디벨링 그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신흥시장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런 거 두 개의 층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 관련돼서도 올해 작년 2.3 그리고 올해와 내년은 2.5, 2.2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GDP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지금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은 일본 부분인데요. 일본 작년에 1.7이었고요. 올해는 1.3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월드뱅크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 한국 증시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월드뱅크가 바라보고 있는 고민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월드뱅크가 바라보고 있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통상 그 월드뱅크 이번에 페이퍼 상당히 길게 나왔는데요. 다운사이드 리스크, 즉 올해와 내년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리스크에 대한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라고 이게 아마 지역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적 리스크가 예상보다 컸다. 그런 부분이고 평상시에 즉 히스토리컬 평상시에 어떤 평균적인 리스크보다 더 작년이 더 컸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리프렉팅 텐션 즉 긴장감이 오래도 이어지고 있다면 전 경제 성장률이 3.1보다 더 떨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국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 리스크로 보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가 좋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우리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이 빨간 선이 원화 강세 모습인데요.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수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만큼 손실이 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봤는데 증권사 페이퍼가 다른 페이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2017년 1월 달 원화가 강세로 감에 따라서 강세 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원화 강세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지난 2016년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어쩌면 삼성전자 기본 팩트 가운데서 환율이란 부분보다도 이제는 외국계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매도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 이외에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의 부분들 이제는 시장에서 외적인 변수로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 관련돼서 3시 반 장마감 이후에 과연 투자자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을 가는지가 내일 시장에 그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 화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이 내일 코스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의지 이런 부분인데 김지훈 차장님도 비슷한 얘기로 내일 전략들 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오늘 나온 데이터 중에 하나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5개월 만에 중국보다 낮아졌다는 걸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CDS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냥 쉽게 말해서 채권을 발행한 국가와 기업의 부도 위험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북한이 그 미사일 관련돼서 위협을 하고 그래서 계속 중국하고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극복이 되면 그 도발에 대한 유혹이 확 작아지면서 차이가 좁혀져서 이제
이 부분에 따라 좀 그러니까 여전히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안정성을 좀 보장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금융투자 쪽 프랍이라고 자기 계정에서 1조 5천억 넘게 순매도 했는데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에 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 오늘 보면 외국인 오늘 약 거래소에서 약 600억 가까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은 약 3억 소폭 팔았지만 계속 순매수 추진에 있다는 거라서 외국인의 수급에 좀 유의해서 전략 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어떤 종목 보자라고 한 종목 정도만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온라인 쪽에서 그러니까 제 또래,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러니까 10대에서 40대 그 사이 가치 소비라고 하죠.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뭐 의류나 신발, 오락문화 쪽에 지갑을 여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진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 이마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역시 온라인 부분에 시장의 성장성이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도에 선두권에 설 거라고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장 성장의 온라인 시장의 성장의 상당 부분은 이마트가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유통주 탑픽으로 좀 이마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 현재 가격 27만 6천 원대에서 내일 한번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파, 시설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점검 하나하나 하시고 또 한파에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